링 비디오 https://daunsurf.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1 otnnrtbiv 8 엄마는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매일 어머니 청소를 엉망으로 만들고 못되게 구는 동안 당신이 어머니에게 요리하라고 소리친다고 했어요. 남편 유세프가 갑자기 나한테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 바브 음식에 변비약을 넣어라. 바브와 유세프를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려고 매일 절박했기 때문에 당장 집에서 나가라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식히시더니 그가 힘차게 문을 닫으셨다니 더욱. 것은 내 뒤에 있는 바브가 씁쓸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 바브가 유세프에게 거짓 정보를 말했고 유세프가 마침내 나에게 달려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민을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후회할 것입니다. 내 이름은 루비입니다. 저는 30살입니다. 현재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위해 드레스를 만들어 주셨죠. 옷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했던 기억이 나네요. 할머니가 손수 만든 너무 많이 입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흐트러질 때까지 계속 입었어요. 20살 때 패션 학원에 다니고 패션 디자이너 일을 시작했어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너무 바빠서 일을 했어요. 매일 지치기 전까지는 내가 디자인한 옷이 진열대에 놓여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순간이 너무 좋았다. 사랑에 빠지는 것도 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30살쯤에는 결혼하고 싶었지만 28살 때 조급해져서 거기서 결혼 행사에 갔어요. 지금의 남편 유세프를. 결혼한 지 6개월 됐어요. 둘 다 일해서 집안일도 분담하고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최근 바브는 오늘도 걔랑 같이 살라고 압박해. 안녕 루비, 이제 너희들 결혼해서 정착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나도 너랑 같이 이사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 당장은 결정할 수 없어서 유세프랑 의논하고 평소대로 연락할게. 시어머니 부탁 거절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바브가 싫은 건 아닌데 오늘처럼 비꼬는군요. 엄청. 나랑 너무 힘들어서 동거하고 나면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됐어요. 유세프랑 산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이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유세프한테 말해달라고 했어요. 바브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지만 유세프는 H라고 했는데 엄마가 지금 58세인데 혼자 놔둘까 걱정되는데 바브가 좀 치고 그리워서 솔직히 좀 무섭다. 엄마가 무서워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유세프에게 말했지. 아니 난 내가 두렵지 않아. 엄마는 나에게 친절했어. 넌 걱정이 너무 많아. 내 불평을 듣지 않았어. 유세프가 그런 이유가 있지. 지금까지 어머니를 쫓아내지 못한 바브는 유세프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밝혀져 불과 4살 때 남편과 이혼했다. 그녀는 미혼모가 되었고 외아들 유세프를 혼자 키우며 유세프와 함께 살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32살인 지금까지도 퇴근 다음 날에도 여전히 어머니와 매우 친합니다. 나는 집에 와서 미늘을 찾았습니다. 놀라서 미늘을 보았습니다. 미늘은 그녀에게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려고 오루비 집에 늦게 왔어.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왜 바브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난 당황했어. 내가 왜 안 왔는지 의아해했을 때 유세프가 나에게 열쇠를 줬어. 저한테 상담해주세요. 민을 계속해서 당신은 아직도 아이도 없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잠시만 아내의 일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가능하다면? 갖고 싶지만 아이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갖고 싶어. 미안해. 난 일이 좋아서 그만둘 생각은 없어. 집안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아이를 갖고 싶지만 선물이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갈 예정이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이 생겼으니 주부가 부양해야지. 유세프게다가 때 맞춰 아이를 낳았다고 무슨 일이냐. 그녀는 내 생각도 없이 무책임한 말로 나를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왔어요. 아, 엄마 여기 계시는데 무슨 일이냐. 갑자기 엄마랑 같이 살며 다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내 물건. 그녀는 웃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허락 없이 우리와 함께 이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유세프에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마치 유세프를 바라보았다. 도움을 청했는데 유세프가 외면한 거니까 괜찮아. 내가 할게. 나도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놀라서 내가 유세프의 팔을 잡았으나 하루가 반쯤 지나자마자 바로 떨쳐버렸다. 미늘과 나는 그날 밤 침실에서 강제로 함께 살도록 유세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가?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당신은 정말 추워요. 어머니는 내 도움을 주셨으니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조금 침울하게 묵상하고 나와 대화를 끝냈습니다. 나는 미래가 너무 걱정되어 그날 밤 유세프가 알지 못하도록 베개를 적시고 울었습니다.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루비 빨리 밥 차려줘. 배고프다고 재촉해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바브랑 너한테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유세프도 집에 왔는데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바브한테 가사 도우미 취급당하고 있었는데 피곤해서 집에 오면 빨리 밥 짓고 빨래하고 집 청소도 해야 하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유세프 앞에서 울었어요.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진짜 너랑은 못하겠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너야 뭐야 우는 거야. 아직 동거가 익숙하지 않은가 봐.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그 사람은 조금 당황했지만 유세프는 말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루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한다. 나는 실망하고 버스는 유세프가 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슬퍼서 나는 그날 집에서 잠들 때까지 울었다. 점점 더 괴로워졌다. 집에서보다 직장에서 훨씬 편해졌다. 동료들은 스트레스로 달라진 내 모습에 놀라고 걱정했지만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지켜봤어야 할 유세프와 바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내 변화.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일어난 일에 신경 쓰지 않았고 유세프와 미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미늘가 계속 나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직장을 그만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빨리 나아라 멍청한 아내야.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계속 욕했어. 유세프는 TV 보며 미친 듯이 웃고 있었어. 날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난 아직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럴 수 없어. 원인을 못 찾고 치료도 안 되고 바브한테도 말했잖아. 넌 정말 쓸모없어. 날 더 욕했어.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에 내 감정이 어디론가 가버린 것처럼 생각도 안 했어. 응 미안해. 매일매일 계속 사과만 했던 그런 하루가 2달 정도 계속됐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 그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날이 갑자기 끝났다. 유세프는 피에 굶주린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고 팔짱을 꼈는데 뭐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이해가 안 됐어. 유세프를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내가 동안 엄마에게 요리하라고 소리쳤다고 했어. 당신은 그 사람 청소를 시키고 매일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내 뒤에 숨어있던 바브가 라이싱긋 웃으며 아 그게 그 뜻이었어요. 상황을 깨달았어요. 예 바브가 말했어요. 유세프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짓말이고 유세프는 그것을 믿었다.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유세프는 지난번에 엄마 음식에 뭐 넣었다는 듯이 내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가 복통으로 너무 힘들어서 말문이 막혔다. 실망스럽게도 나는 미늘의 음식에 완화제를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미늘에게 나를 위해 요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녀는 나를 위해 청소하거나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미늘에게 나를 위해 요리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저를 그렇게 욕해요. 처음엔 유세프가 제가 아닌 바브를 믿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머니를 잘 모셔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넌 이잖아. 이제 나가서 부모님 집에 가서 나한테 화내서 미안해. 당신은 정말 끔찍한 아내야. 어쨌든 배가 너무 아팠어요. 한동안 당신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양해를 구했지만 소지품은 싸서 가방은 현관문 밖으로 던졌고 갑자기 문이 3개 닫혔는데 왜 유세프는 나를 돌보지 않는가. 나는 유세프에게 몇 번이나 호소했지만 바브의 거짓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흘리며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달라진 내 모습에 많이 놀랐다. 나도 몰랐지만 바브와 함께한 2달 동안 탈모가 생기고 살이 많이 빠졌다. 화장도 지워지고 나이도 들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나는 패션 디자이너와는 거리가 멀게 보였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그랬다면 결코 당신이 결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그러려고 엄마가 같이 울었어. 넌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넌 충분히 열심히 일했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돼. 드디어 내 어깨에 짐이 내려진 것 같아 울었어. 하루 종일 목소리가 마를 때까지 부모님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내 집과 달리 집에 가지 않고 부모님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집은 정말 집처럼 곧이었습니다. 유세프가 나한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어. 내가 한 일에 대해 반성했느냐. 이제부터 우리 엄마를 돌봐준다고 맹세했지만 읽지 않은 채로 다 무시했고 그 다음은 왜 답장을 안 하느냐. 너는 나를 보고 있는 거 맞지? 엄마는 친절해서 더 이상 화나지 않는다고 하셔서 읽지 않은 것도 무시했어요. 물론 몇 달 뒤에는 오랜만에 집에 가기로 했어요. 나한테 달려와 드디어 집에 왔구나. 삐져 있었지. 그 사람이 나한테 놀리듯이 물었다고 생각한 적 있니? 바보가 내 등 뒤로 정말 천천히 합류했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해도 그녀는 나를 놀리기 시작했지만 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얼굴로 그래. 반성하고 있었어. 이제야 진정됐어. 여기에 서명하고 나린해져 종이를 보고 그에게 종이를 건네줬어. 바보. 그리고 유세프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래 맞아. 내가 준 서류는 이혼 판결서였어. 농담이 아니야. 재미없어. 유세프가 당황해서 나한테 묻는 거야. 농담이 아니야. 내가 머리가 차갑다고 말했어. 나에 대해 관심도 없는 너희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마침내 깨달았어. 나는 그에게 상큼한 얼굴로 말했어. 오 진정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야. 그녀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였어.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마음을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화나지 않아요. 불성실하게 굴지 마세요. 그냥 거기로 들어가세요. 그 사람은 평소처럼 나한테 소리쳤고 유세프도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외에는 서명 안 해요. 애초에 엄마한테 끔찍한 말을 하고 끔찍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끔찍한 일이라고 왜 바브에게 다시 질문하지. 그래 바브의 얼굴을 보니 그녀는 매우 화난 것. 아마도 그랬을 거야. 유세프가 알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맹세코 나는 그녀에게 완화제를 넣지 않았고 미늘을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것은 당신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에 대해 틀렸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대로 유세프를 볼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 한숨 쉬면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시간 아깝다. 빨리 이혼 서류를 써라. 그 사람에게 말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차단하자 깨달았다. 이 사람은 아직도 바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걸. 나는 슬픔을 넘어서 자기 어머니 유세프만 믿었던 유세프가 안타까웠다. 나는 바보에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으니 오해하지 마라. 더 이상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당신과 이혼합니다. 전혀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나에게 돌려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나머지는 더 이상 널 위한 시간이 없어. 문을 닫기 직전에 큰 소리로 문을 닫았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하는 바보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어. 며칠 동안 그녀의 머리를 그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 나중에 이혼 서류가 안 돌아왔어. 아버지가 유세프 집까지 데리러 가셨어. 유세프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나도 미안해서 못한다. 유세프가 말했어. 아버지에게 애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침착하게 쳐다보시며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적어주세요. 바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미안해요. 루비에게 돌아오라고 전해주세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녀는 아버지의 동정을 구했지만 아버지는 바보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루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보시고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협조로 유세프가 서명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시청에 이혼 서류가 제출되어 이혼이. 나는 이혼했지만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한 번 깨달았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의류 사업에 빠져서 다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즐길 수 있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무엇보다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가는 바보와 함께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가까운 미래의 일이 다시 나의 연인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지금 너무 괴로웠어요. 기분 좋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혼자 맥주 한잔하는 순간이 지인에게 유세프가
위해 결혼활동 파티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후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또 파트너는 정말 전혀 모르나요? 바브의 가정부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 궁금해요. 안타깝지만 쉽게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세프는 자기소개서에서 바브의 가정부가 될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이혼하고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는 단지 작은 사업가일 뿐이고 연소득도 그리 높지 않아 여전히 좋은 사람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저는 패션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수입이 훨씬 높았습니다. 유세프의 바브와 유세프는 제가 실종되어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먼지 가득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생활의 스트레스가 덜해졌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있고 승진도 했습니다. 올해 저는 독립여성이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하남을 만났고 현재 그 남자와 사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는 이혼 이력이 있다고 뵙겠습니다.